안녕하세요. 정화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원효 불기 부분과 관련해서 전통과 현대 교육의 어떤 만남, 융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 자인면에 가면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삼성현은 누구를 혹시 지칭하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이고장 출신이었던 원효와 설총 그리고 일현 선사를 말합니다. 여기 자인면에 자인이라고 하면 그 지명 유래를 보게 되면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 757년에 머슴노자 이사자 불화자 노사화 현이라고 하던 것을 고쳐서 사랑자자 어지린자 자인으로 고쳐서 그렇게 통용을 했습니다. 이 자인이란 지명의 문화 기호론적인 상징성을 보게 되면 자인의 자는 원효를 가리키는 대자대비의 불교 문화를, 자인의 인은 설총을 가리키는 인의예지의 유교 문화를 원관형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의 이름에 그 얼음에 그 동쪽 언덕입니다. 홍효 설총 선생을 제양에 모시기 위한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원래는 도동제였는데 감론 을바 끝에 도동서원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매우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도동제였는데 도동서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인입니다. 이건 사랑자자 어지린자고 대자대비의 불교를 상징하고 그 가장 행위 주체로서 원효를, 자인의 인은 하여튼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데 그 행위 주체로서 이고장 출신인 설총을 뜻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10분의 시편 가운데에서 홍효 설총 선생이 한 번이고 제일 머리맡에 모셔서 그렇게 향사를 모시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사에서 통일 신라 시기에 유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국립대학이라 할 국학을 창설했습니다. 신문왕 2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682년. 이 국학에서 가르칠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나아가 관원들의 통일된 그런 행정과 법률의 집행과 공용 문서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효 설총 선생의 표준 이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석독구결이라고 하는데 한자의 소리와 한자의 뜻을 빌어다가 신라 말을 적은 것이죠. 교육문화의 선구자인 홍효 선생을 숭모함에 있어서 의당 도동서원으로 해서 지역의 유림사회를 포괄하는 여러 그 행정단위와 모든 교육기관에서도 세종 임금에 버금하는 현창사업과 교육과정에서도
홍요 설정 선생의 그런 업적을 길이 계승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성과 하나의 어떤 창의성 또는 어떤 민주성 이런 데 바탕을 두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경주의 서학서원에 가면 김유신과 최치원 그리고 홍요 설총 선생을 모시고 제향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홍요 설총 선생의 출생지인 경산에서는 도동제라 해서 마치 격하를 하는 듯한 그런 이름을 썼는데, 그것은 대단히 말이 되지를 않는다. 하물며 삼성연의 현장 사업을 위한 역사 문화공간까지 만드는 마당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비유하자면 안동 도산서원도 처음에는 도산서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규모와 사회적 기능이 커짐에 따라서 도산서원으로 승격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요의 단광지 경산에서 칭제 논란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관심을 반성하는 그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디 도동제의 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능이나 종묘 등의 제사 지내는 집이라고 해서 제전이라고도 하고,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는 집으로서 제각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집을 제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기능과 제향 기능을, 제2 기능을 동시에 그렇게 수행했던 것이죠. 홍요 설총 선생은 어느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경사는 물론이고 역사와 민족적으로 좀 더 존중하는 자리매김을 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 속에 이런 그분들의 업적을 되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삼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하는 마당에 사회문화적으로 홍요 설총 선생의 위상을 반듯하게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무슨 거리만 있어도 그걸 갖고 거기다 무슨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벌리는 판에 우리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사업의 동력으로 삼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원은 어떠한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 세운 사학을 주로 가리킵니다. 조선 초기의 교육제도는 지방의 향교, 중앙의 사부학당, 곧 성균관 중심의 관학이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무렵 나타나기 시작한 소규모 서재의 사학도 인정이 되었고 나라에서도 그런 사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오늘날 학교라고 하는 말도요, 그 어원을 보면은 홍요 설총 선생이 세웠던 국학의 학을 따고 서원과 그
어깨를 나란히 했던 향교의 교를 따서 학교라고 한 거 아닙니까? 16세기 접어들기 세워지기 시작한 서원은 고려 말엽이나 조선 초기에 보였던 서재의 맥을 이었습니다. 서재의 성격은 단순히 유림의 교육 장소였지만 강학은 물론이고 소년의 봉제사를 하는 사묘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원은 지방 유림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고 나아가 중앙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중종 38년 1543년에 풍기군수 주세봉이 세운 것으로 안양선생을 추존하고 그 규범은 주의가 세운 백운동 서원을 본떴습니다. 이러한 서원의 교육과 제2기능은 갑오 경쟁 이후 서구식 제도가 들어오면서 시행되면서 서원의 교육 기능은 대한교육의 뒷전으로 한참 밀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전통교육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전통교육은 우리 교육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서당식 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구식 현대 교육을 접목해서 뿌리가 튼실한 숲으로 우리의 교육을, 한국의 교육을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